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위상 우수 떨어지는 중국 글로벌 기업 무덤, 이제 눈은 동남아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견제하던 미국-중국 관계가 대만의 문제로 이제 비화가 되면서 더욱더 관계는 냉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리쇼링, 프렌드쇼링으로 불리는 정책을 취하면서 제조업 다각화를 나서면서 아세안으로 불리는 동남아 국가들의 제조업 위상이 점점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세계의 공장을 찾쳐 있던 중국의 제조업 위상도 점점 흔들리고 있죠. 이 배경에는 지금 코로나19가 있습니다. 공급망 측면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부상하면서 중국이 글로벌 기업들의 무덤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점차적으로 중국에서 눈을 돌려서 중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이러한 국가들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아세안으로 불리고 있는 동남아 그 대표적인 나라들이 이제 눈을 돌리는 나라가 되고 여기에 플러스 인도가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세안과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기업들도 아세안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악화되는 비즈니스 환경, 중국, 세계의 공장 위상 흔들립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볼 내용은 애플이 아이폰 생산량의 20%가 감소했다라는 거죠. 지금 아이폰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생산량이 80% 이상을 육박을 하는데 지금 중국에서 문제가 생겨서 아이폰 생산량이 20% 감소한 것입니다. 애플은 부품의 공급업체부터 조립 과정까지 다방면에서 중국 제조업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2년은 애플에게는 악몽이었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봉쇄로 인해서 중국의 공급망이 심각하게 교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조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애플로서는 굉장한 타격을 받게 된 것이죠. 특히 아이폰 신제품 출하 성수기 작년 하반기죠. 작년 하반기에는 애플의 위탁 생산 기업인 폭스콘의 정저우 공장이 코로나19 정책에 항의하는 폭동으로 인해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코로나 정책을 제로 코로나를 포기하고 위드 코로나 정책을 방향을 선회하면서 방역 규제가 급속대로 완화되었고 이는 코로나19 감염 사례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죠. 이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품 생산에 타격을 받던 애플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또다시 제품 생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지금 세계적인 주가,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가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죠. 지난 1년 동안 애플의 주가는 2022년 초 179달러, 약 22만원에서 현재 134달러, 약 16만 5천원으로 20% 이상 급락한 상황입니다. 다른 기술 대기업에 비해서 애플은 어느 정도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높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다음 달 초에 발표될 애플의 2023년 회계연도 1분기 재무보고서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볼 내용은 미국 제재에 소갈이하고 있는 삼성과 SK하이닉스입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 이것은 바로 한국 기업들에게도 직격탄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 부분에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2021년 한국 반도체 수출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시장이었죠. 그러나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여기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실적이 그것을 바로 증명하고 있는데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매출은 2022년 3분기 이후 6조 원 이상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수년간 생산 라인, 공장, 이익 등 막대한 자본을 중국에 쏟아부어왔기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가 지금 1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었다 할지라도 공급망 차질을 빚을 수 없다고 경고하고 나선 것입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영향도 한국 반도체 산업의 또 다른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전 세계 전자제품의 소요가 위축되었기 때문이죠. 전자제품의 판매 하락, 이것은 곧바로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 반도체가 사용되고 있는, 그래서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고 있는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전자제품의 하향세, 이것은 바로 반도체 판매 부진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0%나 급락했고 지난 1년간 주가는 20% 이상 넘게 하락하는 원인이 된 것이죠. 그러나 올해 하반기에는 지금 반도체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쩌면 지금 삼성 주가에 투자 시기가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볼 내용은 고난의 행군을 걷는 테슬라입니다.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은 테슬라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테슬라 주가는 60% 이상 폭락한 상황이죠. 테슬라가 지난 8월 3대 1의 비율로 주식 분할을 추진한 후 주당 약 300달러를 달리던 것이 최근 거의 한 3분의 1 토막 났죠. 122달러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물론 테슬라의 주가 하락은 중국만의 부진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머스크의 무분별한 개인 행동이 테슬라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중국의 부진 역시 테슬라 주가에 큰 영향을 준 것은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S&P 500 시가총액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상황이죠. 테슬라는 지난 2021년에는 S&P 500 시가총액의 5위를 기록할 정도로 잘 나갔던 기업이 10위 밖으로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테슬라의 주가에 중국의 변수가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중국이 테슬라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이기 때문이죠. 테슬라는 상하이에 공장을 두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생산 한계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지난 12월 로이터 통신도 모델 3와 모델 Y를 생산하는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품 공급망과 공장 가동에 타격을 입은 테슬라는 수요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을 대폭 인하하면서 전기차 치킨 게임에 들어갔다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중국에서 전기차 가격의 대폭 할인이 테슬라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테슬라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생산 원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오히려 가격을 인하하면서 테슬라의 이득 그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악재가 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지금 테슬라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 팔아서 이득을 남기자라고 지금 다다익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미중 관계 악화로 테슬라의 향후 중국 사업이 더욱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완성차 업체들이 속속 전기차 시장으로 뛰어들면서 전기차만 판매하고 있는 테슬라에게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중국에서의 상황은 더욱 어렵습니다. 2022년 상반기 중국 전기차 기업인 비아드 차량 인도 대수가 이미 테슬라를 초월했으며 새로운 모델을 계속 출시하면서 전기차 산업의 선두주자였던 테슬라 입지는 중국에서 점차적으로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세계 제조업체, 그리고 글로벌 업체들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현재 방역 규제를 완화하며 국경을 개방을 했지만 많은 외국 자본이 중국 시장에서 큰 소신을 입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은 여전을 해서 중국에 대한 투자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올해 말에는 좀 더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말은 있지만 그것도 아직까지 불확실한 상황이죠. 이 때문에 전 세계 제조업체들이 중국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세안으로 불리고 있는 동남아 그리고 플러스 인도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이 리쇼링과 더불어 프렌드 쇼링을 제창을 하면서 동남아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며 머지않아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국발 제품에 대해서 많은 제재를 가하는 것도 지금 제조업체들 입장으로서는 많이 위협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직까지는 세계 공장으로 불린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갈 것이냐? 미국의 그 수출 통관을 할 때 관세가 여전히 높은 상황. 물론 많은 부분에서 포기가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포기하고 동남아로 아니면 인도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까지도 이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결국 중국이 몰락하게 되는, 그리고 중국 경제가 완전히 개방을 해서 세계 경제 개방에 발맞추게 될지 한번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